강원도에 1100m 정도 되는 고산 지역입니다. 이런 곳에 나물들이 굉장히 많아서 제가 찾아오게 됐습니다. 오늘 이곳에 특별히 찾은 이유는요, 자, 산나물의 여왕이라고 불리는 이 병풍쌈을 만나기 위해서 왔습니다. 자, 아직 어린 개체들이라서 나물하기가 딱 좋고요. 자, 지금 이게 다 성장한 개체가 아닙니다. 자, 이 큰 개체는 입장이 거의 1m까지 커지는 큰 친구들도 있습니다. 자, 줄기를 보시면 줄기가 사각지면서 날개들이 살짝씩 달려 있습니다. 사각 줄기에 날개가 달려 있는 모습이고요. 자, 줄기가 올라와서 이렇게 잎 끝에 여기에 줄기가 딱 달립니다. 자, 이런 식으로 골이 파져 있는데 골처럼 보이는데 날개가 달려 있습니다. 향치가 톡톡해서 이 맛을 아는 분들은 곰치 뜯어 갖고 내려오다가 병풍쌈 만나면 곰치 다 버리고 병풍쌈을 뜯는다고 할 정도로 향치가 굉장히 뛰어나지만 굳이 곰치를 버릴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병풍쌈입니다. 나물로서의 일생은 다한 것 같습니다. 자, 너무 커서 억셉니다. 자, 연할 때 채취해서 삶아서 바로 무쳐 드셔도 되고요. 묵나물로 활용하셔도 되는 지장보살이라고 불렸다는 풀솜대입니다. 우리가 흔히 땅두릅으로 나물로 활용하는 독활입니다. 처음에 땅에서 올라올 때는 요만큼씩 올라옵니다. 요만한 것을 채취해서 나물로 활용하는 독활. 자, 뿌리까지 굉장히 효능 좋은 약초로 알려져 있는 고급 나물입니다. 자, 지금 이 상태도 굉장히 연하거든요. 이 상태도 뜯어서 나물로 활용하시면 좋은. 자, 줄기에 보시면 이렇게 굉장히 억셀 것 같은 이렇게 털들도, 가시는 아니고 털도 밀생해 있는 모습입니다. 독활이 정명이고요. 땅두릅은 우리가 나물로 먹는 나물명입니다. 땅두릅 독활입니다. 이 친구는 아직 꽃이 덜 폈습니다. 꽃이 안 피고 꽃대가 이제 형성이 되고 있는데요. 노란 장대입니다. 십자화가고요. 냉이가죠. 그러니까 냉이가고 노란 장대라 그래서 노란 꽃이 냉이꽃 같이 피는 아주 이쁜 야생화이면서 굉장히 연해요. 보시면 굉장히 낭창낭창하고 굉장히 연한, 요럴 때 채취해서 나물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자, 줄기는 아주 동글동글하고 원형입니다. 원형에 이렇게 분백색의 가루가 이렇게 묻어 있잖아요. 자, 이렇게 하얀 분백색이 묻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닦아 보면 이렇게 다시 초록이 되는. 자, 여기도 보면 자세히 보시면 아주 가는 털 같은 게 보이는데 이렇게 문대면 거의 없어지는 그런 형태의 식물입니다. 나물로 활용하고 야생화도 이쁜 노란 장대입니다. 멸종위기종 야생식물 2급에 등재되어 있는 가시오갈피입니다. 가시 따닥따닥. 어릴 때는 가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서 성장하면서 가시가 없어지는 것이 특징이고요. 가시오갈피는 이렇게 보면 잎에도, 이런 잎자루에도 잎에도 털이 가시가 굉장히 많은 것이 특징입니다. 야생에서 보시면 채취하시지 말고 그냥 두셔야 됩니다. 보호종 식물입니다. 가시오갈피입니다. 모자만 해요. 제 모자만. 자, 이런 큰 개체들은 채취하지 말고 놔두셨다가 지금 이제 보시면 꽃대가 형성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밑에 쪽에 어린 개체들, 연한 개체들만 채취하시고, 이런 거는 채취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씨앗이 맺히면 훨씬 더 많은 이새들이 생기거든요. 또한
강원도에 사는 제 지인의 아버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꼭 채취하셔야 된다면 딱 여기를 중심으로 반만 뜯어 가셔야, 자, 여기를 중심으로 이렇게 딱 잘라 갖고 반만 채취해 가셔야, 줄기는 남겨 놓고요. 근데 잎만 채취해 가시면 얘가 살아나서 광합성을 해서 씨앗도 맺는다고 합니다. 그런 지혜로운 채취 방법을 선택해야 될 것입니다. 병풍쌈입니다. 완전히 펼쳐진 잎이 박쥐를 닮았습니다. 박쥐가 날개를 펴고 있는 모습과 닮아서 박쥐나무라고 부릅니다. 경상도 지방, 자꾸 저는 경상도를 언급하는데요. 그쪽 분들이 이 나무를 많이 애용을 하십니다. 남방잎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어릴 때는 쌈으로도 드셔요. 이 친구도 굉장히 좀 약간 그 딱총나무나 누리장나무보다는 덜하지만 좀 약간 누릿한 냄새가 나기도 하지만 굉장히 선호하는 나물이랍니다. 장아찌로도 만들어 드시고 생쌈으로도 드시는 남방잎으로 잘 알려져 있는 박쥐나무입니다. 꽃도 굉장히 이쁘게 펴요. 흰 꽃이 피는데 흰 꽃이 꽃잎이 뒤로 살짝 말리면서 지금 여기는 밑에 쪽에는 폈을 거예요. 여기는 지금 이렇게 꽃이 날리려고 꽃몽우리만 형성되어 있는데 꽃도 굉장히 아름다운 야생화 박쥐나무입니다. 참나물이 너무 안쓰럽습니다. 가물어 가지고 좀 듬직하게 올라오고, 지금 이 시기에는 위에서 중간에서 뭉턱뭉턱 좀 꺾어야 되는데 너무 약해요. 너무 가물어 갖고, 지금 비가 오고 있지만 비가 이렇게 와 갖고는 절대 해갈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눈빛 승마 밑에 숨어 있는 병풍치. 자, 여기도 병풍치 유묘고요. 용궁굴레들 굉장히 많습니다. 자, 요럴 때 보면, 자, 같이 있잖아요. 이렇게 딱 우측에 있게 어린 풀솜대 유묘고 좌측이 용둥굴레입니다. 털이 있는 친구니까 요거 풀솜대는 굉장히 좋은 영상이네요. 털이 있어서 물기를 머금었습니다. 같은 자리에 있는데 용둥굴레는 이렇게 털이 없어서 뺀질뺀질합니다. 자, 좌측 용둥굴레와 우측 풀솜대 비교 영상입니다. 자, 여기도 보시면 풀솜대 큰 개체들 털이 있어서 물기를 머금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보시면 경사도가 좀 굉장히 심한 편인데요. 눈빛 승마라든가 족도리풀, 참나물들이 이렇게 있는데 너무 참나물들이 너무 세력이 약합니다. 나물로 활용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약하고요. 여기 이쪽에서는 청옥치라고도 부르고 곤대서리, 굉장히 많이 부르는 서덜치입니다. 뒷면을 보시면 이렇게 앞뒤가 똑같습니다. 근데 뒷면이 약간 좀 뺀질뺀질한 면이 있고요. 취나물 중에 생으로 먹을 수 있는 몇 안 되는 서돌치입니다. 자, 이 동네 분들은 이걸 청옥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여기 어린잎도 있습니다. 어린잎이 있고 여기 줄기에 잔털이 좀 많이 있는 모습이고요. 자, 얼핏 멀리서 이렇게 봤을 때 요런 잎, 자, 위에 요런 파란 잎 없고 요런 잎을 딱 보면 이게 뭐 분치야 수리치야 하고 헷갈려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수리치는 뒤에가 완전히 회백색인데 이 친구는 뒤에도 녹색입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구분하시면 쉬운 서덜치입니다. 꽃이 피어 있는 금강애기나리의 모습입니다. 잎에는 주름이 골이 이렇게 여러 갈래로 갈라져 있습니다. 자, 이 식물을 두고
애기나리라 부르셔도 맞습니다. 정확하게 부르셔야 됩니다. 금강 애기나리입니다. 최초의 발견지가 진부 지역이라서, 강원도 진부 지역이라서 진부 애기나리로 부르다가 금강산에도 많이 발견됐다 해서 금강 애기나리로 명명된 백합과의 다년생 초본식물 금강 애기나리입니다. 병풍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곳에 여기저기 병풍쌈 군락지를 만났습니다. 저기 병풍쌈들 군락지가 있습니다. 저쪽 끝에 다래동굴 안에도 굉장히 많은 병풍쌈들이 있습니다. 자, 지금은 비가 그쳤습니다. 자,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면서 한 줄기에서, 한 뿌리에서 여러 개의 줄기가 이렇게 올라오는 병풍쌈의 식생 모습입니다. 가는 뿌리도 있지만 찾아보겠습니다. 이런 뿌리가, 길쭉한 뿌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모습의 병풍쌈 모습입니다. 붉은 병꽃도 꽃몽울이 쳐인 것도 있고 활짝 핀 것도 있습니다. 활짝 피어나서 산행하는 제 마음을 기쁘게 해줍니다. 굉장히 피로감이 확 풀리죠. 이런 식물들 보면, 야생화를 보면 산행하다가 청량감도 느껴지고 굉장히 피로감이 풀립니다. 이런 어린 순을 채취해서 나물로도 활용할 수 있는 병꽃나무, 붉은 병꽃나무입니다. 당기 유묘가 떨어져서 어린 새싹이 나고 있습니다. 이것도 당기고, 당기입니다. 자, 뿌리를 약용하지만 잎도 향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럴 때 채취해서 이렇게 성장했을 때 아직도 연합니다. 채취해서 쌈 싸 드셔도 되고요. 저는 산에 올 때 이런 줄기를 꺾어서 씹습니다. 그러면 물도 많이 필요하지 않고 굉장히 물맛도 달고 청량감을 주는, 뿌리는 고혈작용이 뛰어나서 우리 피를 굉장히, 피가 모이는 걸 도와주는 광귀입니다. 자, 지리강알은 여기 잎하고 잎 만나는 사이에 옆축에 자주색 반점이 있습니다. 근데 없잖아요. 당기는 대신에 줄기에 자주색 반점이 이렇게 있습니다. 줄기 전체에 자주색 반점이 있고 여기 만나는 부분에는 없습니다. 지리강알은 요 만나는 옆축 부분에만 반점이 있고 줄기에 없는 반면에 참당기는, 자, 줄기에 이렇게 자주색 줄이가 있고요. 자, 새로 올라오는 건 없습니다. 올라와서 조금 억세진 거는 줄기에는 반점이 있고 옆축에 가지가 갈라지는 부분 복판에 그 옆축에는 반점이 없다. 당기의 특징입니다. 예전에는 이곳에 곰치도 드문드문 보였었는데 지금은 코빼기도 안 보입니다. 폐 감고 가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렇지는 않겠죠. 가물고 개체수가 자꾸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가시오갈피의 어린 유묘의 모습입니다. 자, 줄기와 나무 줄기와 잎줄기에 털 일생에 있는 거 보이시죠? 이것도 가시오갈피입니다. 이 큰 개체가 하나 있던 게 고사해 갖고 그 옆에 또 새싹이 올라옵니다.
가시오갈피와 곰치입니다. 서들치에 이렇게 줄기가 올라온 모습입니다. 줄기에는 약간 털들이 좀 보이고요. 줄기에 털들이 보입니다. 얼핏 위에 줄기 이렇게 선 거 말고 밑에 것만 보시면 얼핏 보면 수리치 같아 보이는데, 수리치는 뒤에가 하얀색 분백색인데 이 친구는 그냥 녹색입니다. 곤대서리, 청옥치, 곤대서리 등으로 부르는 서돌치입니다. 곰치가 보이고요. 저 밑에 쪽에 병풍쌈도 보이는데 내려갔다 올 힘이 안 납니다. 곰치, 이거는 곤달비입니다. 곤달비 잎이 딱 붙었잖아요. 곰치보다 좀 연한 곤달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무 밑에 숨어서 잘 안 보이는 병풍쌈입니다. 바닥에는 누룩이, 금강 애기나리 같은 미끄럽다. 여기도 병풍쌈 많지는 않고 씨앗들이 떨어져서 보입니다. 요즘은 이런 험하고 억센 곳에, 남이 잘 안 다니는 곳에 와야 그나마 나무를 좀 먹을 만한 거 볼 수가 있죠. 물론 그렇지 않은 곳도 있겠습니다만은 고급 나물에 속하는 곰치나 병풍쌈 같은 것들은 남 다니는데 쫓아다녀 봐야 힘만 들죠. 병풍쌈, 곰치가 자생하는 강원도의 천 이상고지의 모습입니다. 여기는 해발이 1300m 정도 되는 강원도의 고산지대입니다. 북서쪽을 향하고 있는 경사면이고요. 경사도가 상당히 험한 자갈이 많은 그러한 지형입니다. 비도 오고 바람도 많이 불어서 또 미끄럽기도 하고요. 자, 영상이 좀 매끄럽지가 못하지만 끝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영상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좋은 정보를 공유하는 들매곡간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